자, 이제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제목 중심 의도 찾기, 사실적 이해하기, 응용 적용하기, 추리 추론 유형, 그리고 논지 전개 방식, 그리고 외적 증거 사고하기, 마지막 비판적 사고하기, 순서는 랜덤, 섞어서 7가지 정도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이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 들어가며, 그리고 해당 유형에 대한 스문 진실, 그리고 발문, 그리고 발문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순서, 그리고 팁과 특급 비책까지 모조리 여러분들께 공개하고자 하니까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으러 가보실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영에듀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응용 적용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인 문제입니다. 응용 적용하기 같은 경우 문도가 아까 표로 제시되는 거와 다르게 다시 첫 번째처럼 두 줄로 정리됐습니다. 윗글의 내용으로 일치하는 또는 일치하지 않는, 일치불일치 쉽죠? 그리고 윗글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정보로 적절한 또는 적절하지 않은 거 쉽죠? 이런 것들로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유형은요, 그냥 무난해요. 그냥 얘는 무난. 들어가면 무난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한 지문당 하나씩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거는 막 안 나올 때도 있고 하다 그랬잖아요. 별로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얘는 그냥 무난해서 한 지문에 하나씩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다른 상황에 대해 적용만 한번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림, 그래프, 도표 계산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기 전에 선택지를 한번 미리 훑어보면 일치불일치니까 생각 외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 어떤 정보에 주목하고 어떤 것이 중심화될 가능성이 높을까라는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지를 먼저 훑으면 좋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선택지에서 봤을 때 키워드, 찾았던 키워드가 지문 안에 있다면 그 문제 선택지와 일치 여부를 가려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선지 내용이 지문의 내용과 아예 다르면 그냥 생뚱맞게 날려버리면 되는데 비슷하게 다를 수 있어요. 비슷하게 틀릴 수 있다고요. 그러면 선택지를 먼저 읽었을 때 자세히 읽으면 지문을 독해할 때 오히려 독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지를 제대로 분석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훑는다는 마음으로 쓱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유형의 진실을 봤을 때 정보를 찾아 비교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사실적 이해랑 뭐가 달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유형은요, 사실적 이해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찾아야 할 정보가 많을 때도 있고요. 너무 많을 수도 있고요. 또는 복잡하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가 지문에서 크게 변형시키기도 쉬워서 그게 되면 오답률이 굉장히 탑 10, 탑 5 안에 들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많이 나오잖아. 지문당 하나라니까. 그러다 보니 연습이 많이 되면 그냥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연습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자, 지금은 길지만 다 써줄 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가세요. 메모하셔도 좋고요. 선택지의 내용 있죠? 그 선택지의 내용을 하나하나 지문과 따져서 지문의 어디 내용과 어디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된다? No.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그러시면서 제발 안 낚이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법도 사실 단순해요. 그냥 내용일치 문제다 보니까 지문 전체에 퍼져 있는 내용만 찾으시면 돼요. 그냥 이때는 지문 전체에 퍼진 내용을 찾거나 퍼진 내용만 살펴보신다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 중에 지금 윗글의 내용으로 일치하는 또는 일치하지 않는 윗글의 내용이잖아. 근데 얘 앞에 두 번째는 윗글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정보잖아.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지문 전체에 퍼진 내용을 보면 되고 알 수 있는 정보를 물으면
그 정보만을 특정으로 뽑아내야 돼요. 지문 안에서. 그래서 지문의 특정 내용을 뽑아야 되는지를 그 발문을 토대로 응용 적용하기 위해서도 찾아내셔야 됩니다. 구분 지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문에서 선택지의 근거가 되는 세부 내용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특정 정보가 나타난 부분의 내용을 근거로 삼아서 애매한 선지. 자, 애매한 선지. 뭔가 약간 80%만 맞는 것 같아. 이러면 무조건 오답이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그걸 조심하세요. 선택지가 80%는 지문의 내용과 같을 수 있지만 그럴 때는 무조건 걷어차버리세요. 이건 정답 아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그냥 문제풀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스텝 1, 2, 3 자막 나오는 거 잘 들으면서 읽어보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찾는 문제인지 또는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때 일치하는 내용을 찾는 문제에서는 지문에서 언급된 내용인 것 같은 매력적인 오답이 더 많이 섞여 있는지 또는 그래서 이제 매력적인 오답에 대해서 낚이지 않도록 연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선택지나 발문에서 언급한 키워드, 대상, 소재, 화제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 지문에서도 이 키워드가 포함된 문단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키워드는 일종의 지문 내의 검색어,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 검색하듯이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키워드가 언급된 부분을 지문에서 찾은 다음 지문과 선택지의 진수를 대조하시는 것도 응용 적용하기 문제 단계에선 필요합니다. 지문에 근거하여 선택지의 참, 거짓, 일치, 불일치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키워드가 나타난 문장에서 바로 선택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근거를 여러 문장에 걸쳐 찾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주목하여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 문제풀이법 3가지 단계로 정리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팁과 특급비 책으로 마지막 문제풀이 유형에 대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먼저 팁입니다. 응용 적용하기 같은 경우에는 넓게 볼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넓게 봐야 되는 경우에는 각 문단, 지문의 각 문단에서 우리가 핵심 내용을 찾아내면 그 지문 전체 퍼진 내용을 찾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선지의 절과 지문의 절을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꽤나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의 절이라는 건 예를 들면 그 부분이 서술어야? 그러면 그게 지문의 절하고 같은지 아닌지를 찾으면서 이제 찾을 수가 있거든요. 얘네들 간에 대응을 하면서도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긍정형 문두, 뭐뭐 하는 것이 있다, 뭐뭐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긍정형 문두에 대한 정답은 문장이 축약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그냥 소소한 팁이었고요. 그 다음 특급 비책입니다.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특급 비책에서 말해줄 게 많지는 않지만 일단은 핵심어 하나를 찾았으면 그게 지문 전체에 퍼진 내용에 대한 근본이다. 동시에 지문의 특정 부분에 대한 가장 특정 중요한 부분 중에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응용 적용하기는 일치불일치도 묻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면 지문 내용 이해하기 더 쉬우니까 예시와 유사한 형태를 찾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림, 도표, 그래프 이런 것들 많이 나올 수 있다 했잖아. 얘네들하고는 당연히 본문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본문이 훨씬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응용 적용하기는 지문에 나온 거를 응용하고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이다 보니까 가장 어렵게 나오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공식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식이 지문에 있으면 미리 표시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소소한 팁까지 정리를 해드렸고 특급 책으로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물 풀이법 7가지 굉장히 길었는데요.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이 꼬여요.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라섹을 해갖고 안경도 벗고 사실 뵈는 게 없습니다. 아직 라섹해서 눈이 정상 회복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인강을 내 목표가 있었어요. 사실 내는 계획형 인간이라서 내 계획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경을 벗고 이렇게 좀 새로운 이미지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안경 벗고 몇 년 만에 안경을 벗다 보니까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내 얼굴이 중요하니 내 실력이 중요하니 내 내용이 중요하니
내 실력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얼굴이 아니라.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